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다소 어렵기도 하고 좀 더 터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9월 장세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하나둘 얹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전반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결과에 안도 랠리를 펼치는 것 같았지만 러시아 이놈들이 유럽 천연가스 공급 전면 중단한다, 이런 소식을 발표한 것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결국에는 1%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2만 달러 주변을 오르내리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별다른 반등세를 아직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가장 중요한 날을 하루만 딱 꼽으라고 한다라면 개인적으로는 9월 22일을 꼽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2일 새벽 3시에 미국의 금리 인상 결과가 발표가 되고 바로 직전에 이더리움 지분 증명이 진행이 됩니다. 금리 결정 전후로는 이더리움 머지의 성패에 대한 이런저런 분석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자체만 놓고 봐도 꽤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카르다노의 바셀 하드포크 일정이 9월 22일로 제시가 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9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꽤나 의미 있는 변동성이 시장에 주입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기대감을 안기는 시그널들도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선물 1일 거래량은 비트코인을 추월했고 이더 BTC 비율 역시 장중 0.08을 넘어서면서 꽤나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시장의 실제 반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굉장히 기대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요즘 워낙 의미 있는 호재성 소식들이 더해지면서 진짜 되게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XRP 레저 위에서 조만간 스테이블 코인이 장착될 수 있을 거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미 비체인과 테조스, 하모니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 스톨리 USD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인데, 결국 XRP 레저 역시 피아트 머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리플이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기존 스톨리 USD 사용 고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꽤나 매력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본시장의 입장에서는 곳곳이 가시밭길이고 여기저기 지뢰가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9월이지만 여러 의미 포인트들이 또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기대감도 함께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사실 선방이라면 선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인 것과 비교를 하면 그래도 2만 달러 주변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오르내리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나름 지지선을 꽤 강력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빠진 21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0% 언저리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9월 1일 하락 추세선 위에서 마감돼서 단기 조정 단계가 끝날 수 있다는 첫 번째 시그널을 보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576달러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지만 황소 세력이 가격을 이 위로 밀어붙이면 비트코인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1,091달러에 도달할 수가 있다. 매수 세력이 이 장애물을 제거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주의해야 될 중요한 수준이다. 이후에 비트코인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22,318달러까지 랠리를 시도할 수 있다. 반면 2576달러 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에서 하락할 경우에 봄 세력은 다시 18,910달러에서 18,626달러의 중요 지지대까지 하락을 시도할 수가 있는데, 황소 세력은 이 영역을 공격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힘을 실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만 달러에 대한 확실한 지지 여부가 방향성을 크게 가를 수 있다. 이 정도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흐름과 비교를 했습니다. 당시 마소는 60% 수준의 폭락을 경험했지만 주요 지지라인의 지지를 잘 받아냈고 이후에 급격한 랠리를 확인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의 비트코인 차트와 무척 흡사하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올해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74% 수준의 폭락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장기 지지라인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과거 마소 차트와 유사한 급등 랠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이런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2700달러를 뚫어낼 경우에 숏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숏스퀴즈 가능성에 대한 베팅으로 2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 2700달러에서 2800달러 선을 돌파하면 숏스퀴즈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로 인해서 연소의 청산이 발생할 경우 22,500달러에서 23,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19,500달러에서 19,000달러 선이 붕괴될 경우에 숏스퀴즈 시나리오는 무효화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16,000달러 폭락 뒤 반등 이렇게 전망을 제시했던 크립토카퍼의 경우에도 숏스퀴즈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와 거의 동일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숏스퀴즈를 통해서 강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700달러와 2800달러 저항선을 깨는 것이다. 이후에 22,500달러에서 23,000달러를 바라볼 수가 있다. 하지만 숏스퀴즈 아이디어가 무효화될 경우에는 19,500달러를 깨고 이후에 19,000달러가 깨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서 자체가 며칠 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1,600달러를 일시적으로 뚫어내면서 나름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퀘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이 8월 31일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600달러 부근에서 하락했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황소들이 허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1,640달러까지 상승했는데 곰세력은 여기서 1,700달러 구간에 대한 방어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황소가 여길 극복할 경우에 다음으로는 1,848달러, 이후에는 2,030달러까지 리테스트를 벌일 수 있다. 다만 가격이 오버헤드 저항에서 다시 하락하면 넥라인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에 1,422달러에서 1,28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곰세력의 목표는 1,050달러가 될 것이지만 황소들은 1,280달러에서 강하게 방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더리움을 둘러싸고는 전반적으로는 머지에 대한 기대감이 꽤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더리움 선물 1일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카이코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24시간 이더리움 선물 거래량이 350억 달러로 비트코인의 320억 달러를 추월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카이코의 애널리스트 코너 라이더는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머지를 앞두고 현물 포지션을 해치하거나 머지의 실패 또는 지연에 베팅을 하면서 숏 선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참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같은 개미들은 막연하게 이더리움 머지 성공할 거야 설마 더 지연되겠어? 이런 기대감을 갖기가 쉬운데 정작 프로 트레이더들은 실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포지션을 해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데서 이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별탈 없이 지금까지 테스트넷을 통해서 잘 진행된 것처럼 메인넷 머지 역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더리움 머지 완료 시점은 대략 9월 20일에서 22일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새벽에 금리 인상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 시장이 나름의 안도 랠리를 펼쳤던 것은 고용지표가 시장의 기대와 대략 일치하면서 연준이 고강도 금리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 폭이 0.7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이 주입이 되면서 안도 랠리를 했던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더리움 머지가 잘 마무리가 되고 바로 직후에 금리 인상이 0.5%포인트 수준으로 이어진다라면
이건 말 그대로 미드텀 랠리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머지가 만약 실패하거나 지연이 되고 연준이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을 석 달 연속 단행할 경우에 정말이지 꼴도 보기 싫은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상황이 더해졌는데 카르다노의 바실 하드포크 단행일이 9월 22일로 확정된 부분입니다. 카르다노의 개발사 IOG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메인넷 바실 업그레이드가 9월 22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광범위한 테스트와 커뮤니티와의 논의 끝에 예상 날짜를 공개한다. 바실은 카르다노의 중대 업그레이드로 네트워크 용량은 늘리고 거래 비용은 낮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가진 결정적인 단점들을 크게 개선해서 이더리움 킬러로서의 면모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카르다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필 이런 상황에서 카르다노의 생태계 확장 역시 의미있게 잘 진행된다라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카르다노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월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8월 한 달 동안 네트워크 기반 프로젝트 수가 31개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추가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카르다노의 네트워크 프로젝트 수는 1076개인데 이더리움 프로젝트 수가 3,500개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래도 꽤 많이 따라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500개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속도라면 2, 3년 안에 꽤나 거대한 카르다노 생태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꽤나 긍정적인 소식들 잇따라서 전해주고 있는 리플이 이번에 또 의미있는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XRP 홀더들을 설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스테이블리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스테이블리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게 돼 흥분된다. 이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우리의 스테이블 코인은 XRP 레저 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듣보잡이거나 하면 별다른 의미 부여는커녕 오히려 걱정스러울 수도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곳은 이미 10년 구력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입니다. 특히 비체인과 테조스, 하모니, 폴리메쉬 이런 여러 인기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스톨리 USD 그러니까 USDS 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 곳입니다. 안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백업하는 기술력을 가졌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비체인 플랫폼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확실히 좀 더 안도가 되는 것 같고 동시에 좀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와 기존의 전통적인 이 트레디셔널 금융 트레드파이를 연계시키는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올라타서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를 구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곳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이 리플의 정체성과 더 잘 들어맞는 것은 리플 역시 개인 소매, 이 리테일의 영역보다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 조금 더 강하게 초점을 맞춘 곳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리의 USDS가 안정적으로 XRP 레저 위에서 지원을 받고 스테이블리의 고객사들이 자연스럽게 XRP 레저 위에 올라타게 될 경우에 여기에 리플이 지금보다 더 전폭적인 확장성을 보여줄 경우에 특히나 소송 리스크까지 사라져 버렸을 경우에 이 둘의 시너지는 꽤나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도 좀 더 짚어보면 좋을 것들이 있는데 이건 다음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 분위기도 잘 느끼시면서 주말도 잘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